안녕하세요. 말하기의 자유를 돕는 김자유입니다. 왜 내가 말하면 같은 이야기도 노잼일까, 재미가 없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했죠. 같은 이야기도 어떤 인물이 했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셔야 이 다음 위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재미없는 이야기들은 이 위기가 없어요. 위기란 무엇인가? 목표로 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인물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트러블,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위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위기가 있으면 더 몰입하고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할 때 좀 재미없는 사람은 이런 위기라는 것의 존재를 모르고요. 존재를 모르니까 당연히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죠.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없는 말하기의 특징이 좀 착하다예요. 착한 말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재밌는 일을 겪었으면 이거를 빨리 결론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결론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느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기를 생략하는 거죠. 저는 이걸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프로 설명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플러스 선은 밝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는 슬픈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왕자가 태어나서 축복을 받으며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계속 플러스 선상에서 일직선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왕자가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위기를 겪어. 그래서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슬퍼져. 그래서 그 위기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걸 선으로 따지면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겠죠. 그래서 이야기는 직선보다는 곡선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 비교하면 이런 그림이겠죠. 그럼 이거를 내 이야기, 내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저희 학생이 이야기했던 걸 하나 가져왔는데,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비포와 애프터. 비포는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수능 시험 당일날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까지 30분 정도 걸리는데 입장 가능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죠. 근데 마침 그때 집 앞에 경찰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무사히 시험을 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그렇구나예요. 그렇게 재미없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위기가 정확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위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에서 수능 시험 날 늦잠을 자서 그 9시까지 들어가냐 마냐, 못 들어가면 1년 재수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애프터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 당일날 늦잠을 자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8시 40분이에요. 근데 학교까지 30분이 걸리는데 9시까지 가야 수능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늦잠을 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10년 넘게 공부했던 거를 시험도 못 치고 이 재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급하게 챙기고 집을 나섰죠. 저라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왜냐? 이 정도 위기를 말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듣는 사람은 궁금해져요. 그래서 얘가 시험을 쳤나? 아니면 시험을 못 치고 재수했나?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지? 궁금하다. 궁금함을 한번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활용해서 듣는 사람한테 좀 더 몰입을 시키고 좀 더 긴장감을 유발하자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각할까 말까 이 예시는 인물과 상황 간의 어떤 위기예요. 갈등이에요. 이 상황 때문에 인물이 겪는 스트레스를 보여주었고, 두 번째 보통 말하기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에서 경찰 아저씨한테 태워달라 그랬는데 아저씨가 이게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안 태워준대. 근데 내가 제발 태워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아저씨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태워줬어.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찰 아저씨와 내가 이렇게 위기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재밌겠죠.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 간의 갈등, 위기를 만드는 것도 더 재밌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1번, 내 이야기가 직선인가? 이거는 재미가 없다. 2번, 내 이야기가 곡선인가? 이거는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더 곡선으로 만들까? 아주 사소한 위기라도 그걸 듣는 사람한테 인식시키고 극대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세 번째, 다음 영상은요, 이제까지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구성된 거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전달력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재미없는 말하기는 계속 밀어요. 그런데 당기는 말하기를 해야 재밌게 돼요. 다음에는 상대를 당기는 화술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공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보면 사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의 조회수가 500 정도 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지세요. 감사합니다.